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제3주차 학습 목표는 첫째,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방법과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을 이해한다. 둘째, 한국, 영국,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론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기초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지역사회복지론을 학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실천 기술을 배우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인데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역사회복지 역사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그것은 빈곤의 역사이자 빈곤과 투쟁해온 인류의 치열한 생존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빈곤은 고대 사회로부터 고도로 발달한 21세기 현대 문명 사회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인류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과거에 먼지 쌓인 기록을 돌춰봐야 할까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의 역사적 맥락을 살피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복지제도가 어떤 역사적 맥락과 희생 위에서 탄생했는지 그 역사성을 규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현대적 의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그냥 최근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 1960년대 초에 만들어진 생활보호법에 근간을 두고 있고, 이러한 생활보호법 역시 일제강점기 때 제정된 조선 구호령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역사성을 좀 규명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 제도의 발전과 정체, 퇴보의 과정을 거울 삼아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실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제도나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서 그것을 우리 사회의 지역 문제 해결에 적용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다른 학문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학이 단단한 사회과학적 뿌리를 내리게 하는 필수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학 교과목에서는 이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학습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 역사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자,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거대한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역사학적 접근 방법인 통시적인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영국의 빈민법이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시작해서 1834년 개정 빈민법을 거쳐서 1948년 국가부조법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는지 그 순형적인 궤적을 쫓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학적 방법인 동시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것은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시대의 한 단면을 깊숙이 파고들어서 왜 하필 그 시기에 특정 제도가 등장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19세기 말 영국에서 점진주의적 사회주의를 주창했던 페이비안 사회주의나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모순이라든지 사회 구조를 횡단면으로 잘라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복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 영국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페이비안 협회의 명칭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 방법을 정했다면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현상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분석 틀을 세워야 하는데요. 자, 제도의 적용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든지 급여의 종류라든지 이런 다양한 복지 제도의 고유의 내부 논리에 집중하는 것을 내재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회복지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구조 등과 같은 외부의 거시적인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찾는 것을 외재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 강의에서는 가장 강력한 외재적 요인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발달이 복지국가를 어떻게 견인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들이 크게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본주의는 마치 생물처럼 진화해 왔는데요. 자, 15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초기 상업 자본주의 시기를 거쳐서 영국에서는 양모 산업이 발달하며 영주들이 농경지를 양목장으로 바꾸는 인클로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어, 상업 자본주의 시기에는 중상주의 정책을 주로 펼치게 되는데 이는 뭐냐면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국가 수입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당시에 각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보다는 이 양목, 양의 틀을 깎아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양모 산업이 굉장히 가격을 높게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농산물 재배하는 농지를 개간을 해서 양을 뭐 이제 방목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엔클로즈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대거 불황자로 전락하면서 국가 차원의 이런 빈민들을 통제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됐죠. 이후 18세기 말에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면서 이제 산업 자본주의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찬양하면서 이 국가의 개입을 국방과 치안에만 한정하는 작은 정부, 즉 야경 국가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복지는 최소화되고 빈곤은 전적으로 개인의 나태함과 도덕적 결함 탓으로 치부했던 어떻게 보면 냉혹했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자본이 거대 기업에 집중되는 독점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빈부격차는 극에 달하게 됐고 마침내 1929년 10월 전 세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자,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죠. 이 자유의 방임주의가 낳은 참혹한 시장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투수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케인즈는 시장이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공사업을 벌인다든지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졌을 때, 침체했을 때 정부가 내세운 정책 중에 하나가 민생지원금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이런 돈이 시장에 돌게 되면서 사람들이 소비나 지출이 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안이 된 것도 바로 이런 케인즈주의 경제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른바 수종 자본주의의 막이 오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소득을 재분배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거대한 큰 정부로 변모를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시대가 바로 이때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영원한 황금기는 없습니다. 1970년대에 발생한 두 차례 석유 파동, 일명 오일 쇼크라고 하죠. 이런 두 차례 석유 파동은 전 세계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덮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경제 성장은 멈췄는데 복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지나친 무상복지가 근로역을 끊는 이른바 영국병, 일명 복지병을 앓게 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자, 결국 1980년대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가,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적 기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신자유주의 노선의 기본 방향은 정부의 규제를 풀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또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다시 시장의 논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거대한 경제의 진자 운동이 보이십니까? 복지제도는 결코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수레바퀴와 맞물려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이러한 외재적 역학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려보겠습니다. 짧은 역사를 가진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를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서구의 복지과 산업화의 산물이라면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뿌리는 농경 중심의 촌락사회와 유교 사상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근대 이전 국가의 행정력이 마을 구석구석에 미치지 못할 때 백성들은 스스로 연대하여 가혹한 자연재해와 빈곤에 맞섰죠. 마을 단위의 공동노동과 공동방어를 위한 자치기구인 두레나 금전이나 곡식을 모아 관원상제를 돕는 공제조합적 성격의 개, 그리고 노동력을 1대1로 차용하고 갚는 품앗이가 대표적인 자생적 상부상조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지식인 계층이 주도한 자치교약인 향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향약의 4대 강목 중 환난상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돕는다는 이 정신은 현대 지역사회복지의 철학과 가장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 조선시대에는 치안 유지와 납세 확보를 위해서 5가구를 한 개의 통으로 묶어서 연대 책임을 지게 한 오가통 제도가 있는데요. 이 강제성을 띤 인모 제도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한말 서양 선교사에 의해서 서구식 인보관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됩니다. 자, 오랫동안 1921년에 세워진 태화 여자관을 최초의 인보관이라고 여겼지만 학계 연구에 따르면 1906년 미국 선교사인 메리 놀즈가 강원도 원산에 설립한 반열방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인보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복지는 도움의 손길보다는 통치의 수단으로 변질이 되는데요. 1927년 도입된 방면위원 제도라든지 동부인보관 등은 겉으로는 빈민구제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조선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독립운동을 감시하기 위한 치안유지 목적이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복지라기보다는 식민 지배를 위한 통제, 특히 사회 통제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복의 기쁨도 잠시,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은 우리나라 국토를 폐허로 만들게 되죠. 1950년대 카바라고 불리는 일명 주한 외국 민간 원조단체 연합회는 이런 카바를 비롯해서 해외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외원복지의 시대가 바로 1950년대였는데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1956년에 대학 인보관인 이화 사회관이 설립되어서 고아라든지 미망인을 위한 실질적인 구호 활동은 물론 사회사업학과 학생들의 귀중한 실습장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복지의 싹을 틔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 주도의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농촌의 빈곤을 타파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탑다운 방식, 일종의 하향식 지시 체계로 인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제한되었고 전문적인 복지 실천이라기보다는 국가 발전 전략에 따른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전문성 결여라는 한계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정한 지역사회 복지의 팽창은 양적인 팽창은 1980년대 제5공화국 출범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되었고 지역 복지의 거점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또한 수용시설 중심의 격리 정책에 반성하면서 장애인과 노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이 시기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1987년 마침내 읍면동, 지금은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죠. 과거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현재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배치되면서 공공 영역에 사회복지 전문가가 진입하게 되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자,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복지의 권한과 책임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는데요. 이것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1997년 불어닥친 IMF 외환 위기는 우리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죠. 중산층이 붕괴하고 신빈곤층이 대거 양산하자 시혜적인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서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 지원 사업이 전국 지역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전개되었고요. 오늘날 지역사회복지의 핵심 키워드는 민관 협력과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지역사회부장 협의체를 통해 공공과 민간기관 그리고 주민 대표가 모여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계획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역시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는 전통적 상부상조에서 출발을 해서 외원과 국가 주도를 거쳐 이제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네트워크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눈부신 발전 과정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4주차 수업과 관련한 첫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정부 개입의 한계로 인해 등장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시장 기능과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경제 사상입니다. 규제 완화, 민영화, 감세,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며 1980년대 영미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세계 경제의 주요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지역사회복지론 3주차 수업과 관련한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신자유주의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옳으면 O, 그렇지 않으면 X를 선택하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는 권리 중심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옳으면 O, 그렇지 않으면 X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하하.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입니다. 전통적인 생활보호법이 가진 시혜적 성격의 제도를 권리 중심 복지로 전환시킨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의 양대 산맥인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시작으로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인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체계에 이르기까지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국은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극심한 도시 빈민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수많은 자선단체가 산발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약삭 빠른 빈민들이 여러 곳에서 구호품을 중복으로 받아가는 반면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소외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1869년에 설립된 것이 자선조직협회입니다. 자, 이들은 우회 방문을 파견을 해서 빈민들을 면담하고 이른바 구제받을 가치가 있는 빈민과 그렇지 않은 빈민으로 도덕적 잣대로 이들을 철저하게 분리했죠. 반면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나태함이 아니라 착취적인 자본주의 환경 구조에서 찾는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1884년 사무엘 바네트 목사는 이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대학생들을 데리고 런던 최악의 슬럼가로 직접 들어갑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역사에서 산업화의 강국, 대표적인 나라 하면 영국을 떠올리잖아요. 이 영국의 산업화가 굉장히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국 런던 시내 안에서도 낮과 밤에 따라서 굉장히 그 발전된 모습과 또 그렇지 못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이 이 당시 산업화 시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런 대학생들을 데리고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설립한 세계 최초의 인보관이 바로 토인비 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들은 시혜적인 구호품을 주는 대신에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를 개혁하는 이른바 3R. 다시 말씀드리면 함께 거주하는 레지던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리서치, 그리고 지역사회를 개혁하는 리폼이라고 하는 3R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빈민들을 교육하고 환경을 개선해서 그들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이른바 인보관 운동이 바로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 복지 간의 직접적인 모태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국은 일찍부터 시설 수용의 폭력성에 눈을 떴죠. 거대한 시설 수용시설에 갇혀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가는 열등초를 깊이 반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과 1959년 종식위생법 제정을 통해서 병원이나 시설에 있던 그 환자와 노인들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일종의 탈시설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자, 1968년 발표된 시범보고서는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던 복지 서비스 행정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후에 1980년대 마가렛 대처의 정권과 마가렛 대처 수상이 집권한 영국에서의 대처 정권의 신자유주의 기조 속에서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는 또 한 번 진화를 하게 됩니다.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 영리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복지 공급망에 대거 참여시킨 건데요. 1988년에 발표된 그리피스 보고서를 바탕으로 도입된 케어 매니지먼트,
지금 이제 현대적 의미의 사례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케어 매니지먼트는 사회복지사가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예산 한도 내에서 다양한 민간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매하고 연결해주는 관리자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이른바 복지의 주체가 다양해지는 복지다원주의가 확립된 것이 영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 건너 미국은 어땠을까요? 자, 미국도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19세기 후반 미국은 유럽발 이민자들이 대거 쏟아져 들어오며 극심한 인종 갈등과 노동 착취, 그리고 슬럼화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미국 역시 지역사회 내 복지 서비스를 조직화하기 위한 자선조직협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자,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에 관한 비교 자료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두 가지 비교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자격 시험에서 여러 문제가 출제된 바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국에서 넘어온 인보관 운동은 미국이라고 하는 비옥한 토양을 만나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1889년 제인 아담서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에 설립한 헐하우스라고 하는 인보관이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인보관이고요. 이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는 등 실용주의와 진보주의에 입각한 엄청난 개혁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영국의 인보관이 1920년에 66개에 불과했다면 미국은 광활한 영토와 복합적인 이민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1915년에 이미 550개소의 인보관이 설립될 정도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침체기에 빠졌던 미국의 지역사회 복지는 1929년 경제대공황이라고 하는 재앙을 겪으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맞습니다. 수천만 명의 실업자 앞에서는 그 어떤 훌륭한 민간 인보관도 무력했다는 거죠. 자, 결국 1935년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사회보장법이 1935년에 제정됩니다. 자, 이는 빈곤 해결의 책임이 더 이상 민간의 어떤 자선의 형태가 아니라 국가와 공공 영역에 있음을 천명한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도 IMF를 겪으면서 가족 해체 문제가 대거 등장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돌봄과 양육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와 사회가 이것을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기술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1930년대 후반 시카고의 빈민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울 알린스키라고 하는 민권 운동가인데요. 그는 기존의 온건한 교육이나 자선 방식을 굉장히 거부를 했습니다. 대신에 급진적인 노동운동의 대결 전술을 빌려서 빈민들이 강력한 이익 집단을 조직을 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도록 훈련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급진적인 지역사회 조직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미국만의 독특하고 다이나믹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1960년대에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1970년대 이후에 복지 개혁을 통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민간 비영리 조직의 양적인 확산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기나긴 여정이었죠. 영국과 미국은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이라고 하는 동일한 뿌리에서 출발을 했지만 각자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케어 매니지먼트와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꽃을 피워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장대한
역사적인 흐름과 치열했던 논쟁들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딜레마를 해결하는 훌륭한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3주차 수업 요약 정리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빈곤의 역사와 통시적, 동시적 접근 방법과 내재적, 외재적 분석 방법 등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과 한국, 영국,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수업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 지역사회복지론 수업은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수업 전 원격 수업 영상을 시청하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